자, 다음으로 요즘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등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여론 택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강윤 소장님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오늘 처음 같이 하시는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정말 여론이 그야말로 출렁이는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우리 같이 볼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네. 이건 소장께서 말씀하실까요? 예, 여론조사가 뭐 하루에도 한두 개씩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예. 정말 정보의 홍수다 이럴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최근에 나온 것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이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 리얼미터가 1월 10일, 11일 이틀간 ARS 무선 90% 유선 10%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예, 이거. 이재명 36.9, 예. 윤석열 39.2, 오차범위 내 2.3%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우위 예.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네. 예. 심상정 3, 안철수 12.2, 김동연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보다 며칠 한 3일 정도 빨랐네요. 제가 일하고 있는 KSOI 1월 7일, 8일 이틀 조사했고요. 안심번호 방식의 ARS 100% 응답률은 8.7%입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37.6, 예. 윤석열 35.2 오차범위 내지만 요번 저희 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얼미터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둘 다 같은 오차범위. 리얼미터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거죠 지금 2.3% 차이가. 오차범위 예. 됩니다. 네, 네네. 여기도 그렇군요. 예. 예. 리얼미터 조사 방식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오마이뉴스 조사는 이제 3,000명이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1,000 샘플이니까 네네, 플러스만 3.1%. 네. 예. 둘 다 같은 오차범위 이내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우위랄까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예.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안철수 15.1, 예. 심상정 2.3, 김동연 0.4, 지지 후보 없음 5.8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거의 특징은 안철수 후보는 그 전주 직전에 비해서 한 6%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이재명, 윤석열은 둘 다 소폭 조금 하락했습니다. 예, 자 이택수 네. 대표님 지금 이강윤 소장께서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들에서 이게 다 지금 저번 주에 국민의힘 쪽 내홍이 좀 잡히고 네. 봉합되고 그 이후에 나온 조사들인데요. 네. 어떤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예, 금토 이제 주말에 이루어진 조사들을 보면 예, 두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접전인 것으로 나타나다가 예, 월요일 조사, 화요일 조사 이렇게 이루어진 뭐 리얼미터 한길리서치 이런 조사들은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예, 월요일 날 이재명 이제 후보 관련된 악재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뭐냐면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언중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라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의 지시로라는 표현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30대 계층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성남시 방침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언론중재위에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이런 보도 이재명 후보 지시로라는 보도가 한 30여 개 매체에서 일단 보도가 됐고 예. 그게 또 재인용되면서 더 확산이 되면서 부동산 이제 문제가 이 민주당 후보에게는 그동안에 굉장히 큰 좀 예. 악재로 작용을 해왔었는데 이번 주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이제 상승세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제 갈등 봉합. 그다음에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예. 7글자를 쓰면서 네. 주말 이후에 또 이제 주 초까지
특히 20대 남성이 이제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 20%대의 지지율에서 한 40%대의 지지율로 이제 급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제 월요일 이전까지는 뭐 대략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의 지지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예. 이번 주 초 들어가면서 윤석열 후보 상승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멸공 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가부 폐지 논란.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갈등 봉합 이 부분이 예. 윤석열 후보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강훈 소장께서는 어떻게 윤석열 후보 반등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방금 이 대표께서 하루하루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한 반발짝 또는 한 발짝 좀 떠서 보자면 예. 떨어져서 보자면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고 작은 요소들에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간인 것 같다. 그거는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 상황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도 지금 혼재돼 있어서 예. 어느 누가 뒤집었다 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이 일단 하락하는 것은 멈추는 것 같다. 예.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에 걸친 당 내분의 여파는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번 다 이렇게 당일날 상당히 뜻밖의 상황에서 봉합, 화합 이런 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봉합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인정시키느냐, 신뢰를 다시 회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 국면에서 툭 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게는 숙제일 것이고 예. 그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아 뭘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뭐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와 있던 것들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안 후보가 빠진다면 예. 그동안은 윤 후보가 빠지면서 안 후보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함수 관계가 발생한다면 안 후보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그런 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한 것은 다음 주 후반부쯤에 가면 어느 정도 가름하는 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론은 상당히 밑에선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택수 네. 대표님,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껑충 뛰고, 근데 네.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 아닙니까? 그게? 20대 남성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요. 예. 여기에는 여가부 이제 폐지 여론이 저희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 여가부 폐지 찬성이 51.9, 반대가 예. 38.5인데 특히 이제 20대 남성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 조사를 보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랑 굉장히 비슷한 대외적인 환경이었다. 예.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이제 예. 쏘고 있고요. 예. 4.7 재보궐선거에도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고요. 이번에는 두 번 쐈으니까 네. 며칠 사이에. 그리고 그때도 이제 한 4.7 재보궐선거 전에 3월 말 4월 초에 두 발 이상 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4.7 재보궐선거 직전에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어요, 북한이. 그래서 남북한이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참모를 끼얹은 거죠. 이번 주에도 지금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죠. 특히 20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30대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 이 남북 관계도 지금 4.7 재보궐선거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보수 정당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쪽으로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장 말씀하십시오. 2030 청년층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관심의 핵
중에 한 두어 군데 꼽으라면은 안 후보 지지율하고 2030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리얼미터 방금 지금 얘기하신 예. 만 18살에서 29살. 그러니까 저는 2030을 한 묶음으로 묶는 게 이게 대단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많이 써왔으니까 네. 20과 30을 한번 나눌게요. 예. 리얼미터 1월 10일, 11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조사에 보면 이재명 19.7, 윤석열 41.3, 안철수 21.3. 예. 예. 이재명과 안철수는 뭐 딱 붙어 있는데 예. 윤석열 상당히 다르죠. 20대에서는. 그런데 30대에서는 예. 이재명 38.8, 윤석열 28.9.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바뀌죠. 꽤 나죠. 예, 꽤 그리고 납니다. 안철수 15.7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그보다 한 2, 3일 빨랐던 1월 7일부터 9일까지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면 예. 이건 청년층 2030을 특화해서 한 건데요. 이재명은 26.0에서 27.7로 그 네. 이전 제가 먼저 드리는 거는 직전 조사입니다. 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7%포인트 차이니까 예.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예. 윤석열은 24에서 16.2로 급감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때 당 2차 내분, 실언 파동, 이준석 파동 등등 있어서 가장 힘들 때 이른바 네. 자책골 구간 뭐 이럴 때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8.6에서 네. 20.2로 뭐 상승률로만 따지면 한 2.5배 정도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빠진 것에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 같다 이런 등식도 성립할 정도로 격변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2030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가부 폐지, 예. 200만 원 이런 것들이 20대 남을 결석시키는 반면 네.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은 20대 여성 이건 20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여성층의 격렬한 반응을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여론조사 반응에서도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 것은 2030 여성분들인 거죠. 근데 2030 20대 여성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 4.7 재보선 때 예. 서울 지역 출구조사입니다. 선관위 직계 발표는 아니고 출구조사에서 79%가 예. 20대 여성의 79%가 투표했다고 말했어요. 예. 전 연령대를 포함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건 주목해야 할 현상일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예. 20대 남성의 응답률이 높은데 예. 실제 투표는 여성들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투표율은요. 예, 예. 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화 자체를 잘 안 받고 문자로 좀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침묵하는 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 사실 뭐 2대 남이라고 이제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20대 여성들의 표심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여론조사에는 좀 민첩하게 빠르게 이제 반영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투표율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네, 뭐 지난 여러 대선 지표를 때도 봤을 이제 때? 70% 후반이었는데 네. 한 75% 안팎 네. 전체 투표율이 예상이 되고 예. 20대도 뭐 그 대선의 경우에는 예. 전체 투표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특히 여성층의 투표율은 매우 높은데 예.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예. 근데 아무튼 20대 남성이 움직일 때 20대 여성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요. 20대 예. 여성이 먼저 움직이면 20대 남성이 따라가면서 뭐 성별 차이는 있는데 일단 연령별 그 특성이 조금 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광윤 소장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하는 여론택배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